저희는 오늘도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에서 생중계로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오늘 2030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잠시 뒤면 마침내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최대 경쟁국 사우디와의 초박빙 접전 양상으로 여전히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현재 상황과 승부를 가를 변수는 무엇인지 프랑스 파리 현지에 나가 있는 주우진 기자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우진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회원국 182개 국가 가운데 투표권을 받은 180개 국가의 대표들이 오전 9시부터 총회장에 입장을 해서 총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3시간쯤 뒤에 마지막 5차 PT까지 끝나면 드디어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막판 유치전에서 투표를 직접 하는 회원국 대표들의 반응이 좋아서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사우디가 자신들 지지국에 본국 파견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본국에서 고위 간부를 파견해 투표를 하게 함으로써 파리 현지에 있는 대표가 본국의 뜻과 달리 한국에 투표하는 걸 막으려고 한 건데요. 본국 파견에 나선 회원국만 50개국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견 인사의 신원과 성향 등을 급히 파악해 접촉해왔는데 사우디의 이 전략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체로 평가된 이탈리아의 득표도 승부를 가를 요인입니다. 2차 결선 투표에서 역전승한다는 우리 전략이 통하려면 1차에서 사우디의 3분의 2 득표를 막아야 하고 그러려면 이탈리아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지를 얻지 못한 국가의 표를 사우디가 가져가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인데 이탈리아의 적당한 선전을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원국들 사이에 사우디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본국 파견 요청이 사실상 회원국 대표들을 무시하는 조치라는 점, 사우디가 어제와 오늘 파리에서 미디어 행사를 개최했는데 막판 유치전이 별 내용 없는 맹탕 행사였다는 점에서 실망을 했다는 후문인데요. 여러 변수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KNN 주우진입니다. 막판까지 쉴 틈 없이 뛴 엑스포 부산 유치의 결과가 이제 3시간 정도 후면 드러납니다. 투표 직전까지 파리에서는 치열한 홍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리 현지 분위기를 표준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30 엑스포 부산을 외치는 이 카페는 바로 BIE 총회장 길목에 마련됐습니다. 투표 당일까지 마지막 희망을 쏘아올리는 서포터즈의 얼굴에는 지치지 않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현장에 와보니까 정말 부산 응원해주시는 파리 현지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정말 열기가 뜨거운 것 같고 저희가 또 되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는 카페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팔레데 콩그레, 바로 지금 제 뒤로 보시는 BIE 총회장에서 오후 3시 반,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자정 30분 전쯤 시작될 예정입니다. 총회는 오전 9시 이미 시작됐지만 2025년 오사카 엑스포 등 일반 안건부터 처리하고 오후 1시 반부터 본격적인 개최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9시 반 정도인데 한국이 일본으로 20분 동안 발표를 하고 5분 휴식, 그 다음 이탈리아, 사우디까지 1시간가량 진행됩니다. 투표 직전에 있는 PT에서도 BIE 회원국들의 마지막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와 스토리를 진중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PT 연사는 박형준 시장을 시작으로 나승현, 최태원 SK 회장, 한덕수 총리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순서대로 나서 부산 엑스포의 비전과 진심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PT가 끝난 뒤 휴식과 함께 회원국 대표 확인, 전자투표기 지급이 끝나면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 반을 전후해 투표가 시작됩니다. 1차 투표 결과가 집계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개최지 확정 또는 2차 투표 여부가 바로 발표되는데 이 과정은 10분에서 20분이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1차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우디와 격차를 굉장히 지금 좁혀서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을 하고 2라운드에서는 2차를 약속한 국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차에서 반드시 저희는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개최지가 결정된 엑스포를 제외하면 2010년 상하이, 2020년 두바이 등 모두 1차 투표에서 이긴 쪽이 2차, 3차, 최대 4차까지 모두 승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이 엑스포 역사를 바꿀 대역전극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180개 BI 회원국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시간 반 뒤 결정될 예정입니다.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KNN 표준규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이어 부산에서도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 시간에도 부산 시민들이 곳곳에 모여서 응원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조진욱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 시민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8시 반부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 응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이곳에 모인 시민들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유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오차 PT는 물론 박형준 부산시장과 현장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치가 확정되는 새벽 시간까지 남아서 다 함께 결과를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부산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부산 곳곳에서 시민들의 응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 박물관에서는 시민 300여 명이 모여 부산 이즈 레디를 외쳤고 잠시 뒤 10시부터는 서면 도심에서 길거리 응원전도 열립니다. 엑스포 만세! 부산이 사우디보다 강한 건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유치 열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실사단 방문 당시 뜨거운 열기에 팝스타가 된 것 같다는 총평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프랑스에서 반드시 승전보가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시민회관에서 KNN 조준욱입니다. 경제문화 올림픽으로 불리는 엑스포 개최에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부산과 대한민국은 막대한 경제 상승 효과는 물론 돈으로 살 수 없는 위상 변화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되는데요. 또 우리나라는 올림픽, 월드컵까지 세계 3대 글로벌 메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로 발돋움합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개최를 가정해 내년에 엑스포 관련 개발 사업으로 7,200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덕신 공항과 부산신항 김해고속도로, 가덕대교 송정 IC 고가도로 건설과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입니다. SOC 등 관련 사업과 별개로 엑스포 개최가 확정되면 엑스포 행사만을 위한 사업비로도 막대한 돈이 투입됩니다. 참가국 전시관과 기반시설 구축 같은 시설 투자와 엑스포 행사 진행비 등에 6조 5천억 원이 사용될 전망입니다. 엑스포를 계기로 거대한 정부 예산과 민간 자본이 부산에 풀리게 되는 겁니다. 지역 건설업계 등 부산이 수혜를 입는 건 당연하고 전국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려 6개월 동안 치러지는 국제 행사인 만큼 엑스포에 투입되는 각종 물품과 노동력 등이 부산을 넘어 전국에서 수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있는 우리 민간 소비, 우리 개인들이 소비하는 것 이외에도 타 지역, 특히 서울, 경기에 있는 기업이나 또는 가게가 소비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관람객 3,480만 명이 목표인 부산 세계엑스포는 경제 효과 61조 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형의 효과도 큽니다. 엑스포 개최지라는 명성과 함께 단숨에 글로벌 관광 도시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알려짐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고 특히나 부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짐으로써 부산에 대한 동경심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엑스포에서 소개될 각종 첨단 기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기후위기 등 전 세계적 문제 해결을 주도해 외교적 위상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인류가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컨셉으로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도시와 국가의 외교적 역량들은 커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엑스포 유치, 그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2030 부산 엑스포를 향한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부산이 유치 의사를 밝힌 지 5년이 지나서야 정부가 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서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엑스포 유치를 향한 길었던 여정을 윤혜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이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처음으로 밝힌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100만 명 서명운동 등 부산 내 활동에 그치던 엑스포 유치는 5년 뒤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되고 정부 유치기획단이 출범하면서 부산 시민의 열망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유치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6월 유치 신청서를 BIE에 제출하고 유치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개최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민관이 함께 엑스포 개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겠다. 당시 사우디, 이태리 이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5개국 경쟁 구도였지만 이후 전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후보에서 제외됐습니다. 본격적인 유치 경쟁은 지난해 5월 정부가 엑스포 부산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입니다. 경제계 등 민간이 합동으로 유치 활동에 나서는 민간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정부의 교섭 사절단 구성과 파견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특사 파견도 검토하겠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아직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국가가 많다고 합니다. 총회가 열리는 파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국제 행사와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지금까지 모두 4차례 펼쳐진 경쟁 PT에서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기후학자부터 월드스타 싸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부산을 홍보했습니다. 1호 홍보대사인 이정재에 이어 BTS와 아기상어는 젊은 층의 관심까지 이끌어내는 천군만마 역할을 해냈습니다. BIE 실사단 부산 방문은 부산 엑스포 유치 열기에 정점을 이루며 부산 시민들이 다시 한번 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교섭 활동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장은 지난 500여일 동안 지구 28바퀴, 총 117만 킬로미터를 뛰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기나긴 여정. 그 결과가 이제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중국에서 걸려온 070 인터넷 전화를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이들이 중계기를 숨겨놓은 곳은 바로 무인도였습니다. 하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낙동강 하구 인근의 한 무인도로 들어옵니다. 갈대밭 사이엔 태양광 패널이 있고 그 아래엔 보이스피싱 번호 중계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걸려온 070 인터넷 전화를 010으로 바꿔주는 기계입니다. 태양열 판넬에는 그 판넬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배터리 2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자가 발전까지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동안 원룸이나 땅속에 중계기를 숨겨놓은 적은 있었지만 무인도에 숨기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 등 23명은 중국 다롄 등의 조직을 두고 최근까지 5년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였습니다.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320여 명으로부터 150여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어민들에게 돈을 주고 무인도에 있는 중계기를 관리했습니다. 무인도에 수상한 사람이 드나들면 어민이 중국 콜센터에 연락해 원격으로 중계기 전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왔습니다. 혹시 무인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진우도라든지 신자도라는 그 섬에 입도를 시도를 했는데 입도를 시도할 때마다 중계기의 전원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중계기를 설치해 놨을 것이다. 이들 조직은 고해갈바를 미끼로 오토바이와 차량에도 이동식 중계기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혐의로 A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사립초등학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입학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해 뽑히면 로또 입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네, 그런데 지역의 한 사립초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영어 면접을 치르게 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당국이 강력 대처에 나섰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정원 84명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56명이 특별 선발, 28명은 일반 선발도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신입생 특별 선발 과정에서 영어 면접을 치르고 영어로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어 제출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자 부산교육청이 본격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입학생 가이드라인을 본청에서 만들 겁니다. 교육청에서 만들어가지고 학교 그 기준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법률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전 공식 영어 교육 과정이 없는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영어 시험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신입생들이 입학한 뒤 적응을 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영어 면접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다 보니까 일반 이제 추첨으로 뽑았을 때 아이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다른 아이하고 조화가 안 돼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일단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부산의 사립초 4곳에서는 학교 설립자와 교직원 자녀, 재학생 동생 등 특정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고 자녀 정원으로 일반 학생들을 뽑아 특혜 논란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사립초 전체로 전수조사를 확대, 엄중 조치하고 불합리한 입학 전형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오늘 KNN 뉴스아이는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스튜디오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KNN 센텀 사옥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시가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부산 연구개발특구 변경 지정이 최근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번 변경 지정을 통해 대저 첨단복합지구, 센텀 일반산단, 센텀 2 도시첨단산단,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단, 영도구 스템빌리지가 추가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변경 지정이 전국 5개 특구 가운데 처음으로 특히 센텀 129 지구를 추가해 정보통신기술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첨단 기술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주 시민단체가 권역별 청소년센터 설치와 버스 노선 개편 등 50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진주시에 적극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진주 주민대회는 시민 공모와 토의를 거쳐 선정한 요구안을 지난 9월 진주시에 제출했지만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공무원이 시민 요구안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올 한해 경남의 메세나 활동을 결산하는 2023 경남 메세나 대회가 오늘 저녁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화예술 지원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한 주식회사 CTR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고 이종호 다우링에너지 대표이사가 메세나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문화경영상에는 당당 한병원 김혜점이, 문화공헌상에는 청담 한의원이 선정됐습니다. 2023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오늘 창원 용지 문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주최하고 무학 좋은데이 나눔재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와 좋은데이 봉사단 등 250여 명이 참여해 김장 김치를 담갔습니다. 오늘 담근 김치는 복지단체 등 1,100세대에 보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륙은 영하권으로 출발하겠는데요.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한편 부산과 양산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대기가 계속해서 메말라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밤사이 서쪽을 중심으로는 눈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내일 밤에 경남 북서 내륙에도 1cm 미만의 눈이나 1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9도 정도나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 역시 오늘보다 낮아서 평년보다 쌀쌀하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은 10도, 밀양과 거제는 9도 예상됩니다. 부산과 양산도 낮 최고 1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춥겠고요. 뚜렷한 비 예보도 없어서 대기는 계속 메마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